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1번.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가격은 이제 가격과 가치를 구분하는 문제를 정확히 기억하셔야죠. 가치는 밸류였습니다. 밸류. 누가 전문가죠? 우리는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고,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상물이어도 감정평가사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그랬죠? 주관적이에요. 아직 화폐적 단위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이네요. 그리고 대상 부동산 발생하는 시점, 대상 부동산 가지고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추정해서 계산했어요. 그럼 미래 값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었죠. 그래서 가치는 밸류는 현재의 값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에도 구하는 가치의 종류에 따라서 시장가치, 투자가치, 담보가치, 보험가치 등등 여러 개의 가치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치는 다수로 존재하더라. 이번에 가격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었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그래서 실제 주고받는 금액, 화폐적 단위였습니다. 프라이스였죠. 그럼 실제 지불된 금액, 가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거래된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제일 잘 알죠. 그럼 일정 시점의 가격은 하나로 존재하는 거고 누가 봐도 그 금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화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이네요. 그리고 이미 실제 지불된 순간 얘는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 시점에는 하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1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격, 실제 지불되는 금액도 올라가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격, 실제 지불된 금액이 높아졌다고 해서 부동산의 밸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2번은 X가 됩니다. 자, 이제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었죠. 2번. 가치는 효용, 유용성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된 편리함과 이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였어요. 심리적 만족감 등도 포함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가격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지불된 순간 과거입니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쫙 모아서 뭐로 할인한 값이라고요? 현재 값으로.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현재 값이네요. 3번이 틀렸어요. 틀린 답입니다. 4번.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감정평가사에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 다음 5번. 주어진 시점에서도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한 가치로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은 3번입니다. 이제 2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가치 발생 요인은 탤런트 누가 있다고요? 유희 씨가 있다고 그랬죠? 유상, 유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당연히 부동산의 유용, 쓸모에 좌우가 되죠. 영향을 끼칩니다. 2번.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만 포함된 게 아니라 구매력도 갖춰야 되는 거였죠. 그래야지만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X인 거죠. 2번이 틀린다.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죠. 만약에 아무리 유용성이 큰 거여도 다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 경제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다 다른데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우리가 쾌적성, 편리성을 추구하죠.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과 매출의 증대를 추구하죠. 공업용 부동산에서는 생산성과 비용 절감을 추구해요. 4번 오네요.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유상유의 네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가치는 발생할 수 없어요. 유용성, 효용성이라고도 하죠. 주의하세요. 효율성은 아닙니다. 상은 상대적 희소성, 유는 유효수요, 이는 이전성. 그때 법률적 개념은 이전성이죠. 자, 이제 3번.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가격 재원칙은 전제되는 원칙이 있었죠. 부동산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전제하에 예측이 필요하다. 변동되는 것의 대명사는 시점은 과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변동돼요. 그래서 시점자 들어간 두 가지 시점 수정. 기준 시점의 확정은 변동의 원칙 때문에 하는 거죠.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사가 신발이 들려서 여러분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 가격이었죠.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원칙들 우리 어떻게 외웠어요? 건물 내부에 균이, 수수수, 균, 균형의 원칙, 기, 이가 기였죠. 기여의 원칙, 수,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배분하기 위해서는 생산하고 남는 게 있어야 배분해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수,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치읓, 층수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비읍, 수익 분석법에서 적용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외부와의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외부와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적합의 원칙과 경쟁의 원칙이 외부적 요인이었어요. 이런 문제네요.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계량했대요. 그럼 복도의 천정 높이가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면 냉난방비가 무진장 들겠죠. 그래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대요. 그럼 내부 시설물들끼리 균형이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 거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가 이루어져서 선호도가 떨어진 겁니다. 그럼 내부적 균형 여부를 따지는 게 균형의 원칙이고 내부적으로 균형이 깨지면 기능이 저하되고요. 이 부분의 판단은 개별적 요인을 분석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개별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 딱 된 순간 다 지워지고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엔 외부와의 균형이 있어요. 대상 부동산과 외부적 요인과의 균형 여부를 따지는 게 바로 적합의 원칙이었죠. 그래서 판매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 그 얘기는 주변의 표준적인 사용과 어울리게 이용될 때 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 얘기였죠. 그래서 외부와의 균형을 따지는 게 적합의 원칙이고 대상 부동산이 외부적 요인과 어울리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으면 대상 부동산의 기능이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요.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와 관련된 내용. 그럼 대상 부동산이 외부와 어울리는지의 여부는 대상 부동산만 디립다 개별 분석해서는 몰라요. 뭘 해봐야 돼요? 지역을 분석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과 관련이 있다. 기억을 꼭 해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는 개별 분석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되셨나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된 게 지역 분석이죠. 균형의 원칙, 기억, 지읒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